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류학자 출신 경영자 백영재라고 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나 AI 같은 토픽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정성적인 데이터인 빅데이터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실제적인 임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애플,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1997년 비대면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현재는 전 세계 약 190개국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한 배경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네매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네매치란 고객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지를 예측을 해서 먼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넷플릭스는 2000년부터 시네매치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시네매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팀에게 $1,000,000의 상금을 수여하는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개최하기도 했고, 시네매치를 정교하게 다루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네매치는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80%대로 끌어올리며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 뒤에는 숨겨진 이면이 존재합니다. 시네매치의 정확도는 점점 향상됐지만 이로 인한 수익 개선 효과는 미미했던 것이죠. 넷플릭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시청하는데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한 번에 2편 이상 연속해서 시청하는 패턴을 빈지와칭, 한국어로는 몰아보기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용자 다수가 빈지와칭을 한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히려 이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지라는 표현에는 폭음, 이나 폭식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빈지워칭을 한 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이용 자체를 후회하거나 꺼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류학자 그랜트 맥크래켄을 넷플릭스 찐팬들의 짐에 보냈습니다. 맥크래켄은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TV를 시청하는 방식을 직접 참여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주중에는 일과 집안일에 지쳐 있었고 주말이 되어서야 오롯한 내 시간을 즐기면서 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몰아보고 있었습니다. 맥크래켄은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빈지워칭을 하는 이용자들은 전형적인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소파에 누워서 감자침을 먹으며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일정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친구나 가족들 또는 온라인에서 콘텐츠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 즐기고 있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결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TV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통제하에 기꺼이 만찬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맥크래켄은 빈지워칭과 관련한 것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스포일러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결말을 스포일러 당했을 때 컨텐츠를 끝까지 보는 것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찰 결과 그들은 원치 않은 스포일러로 시리즈 시청을 중단한 적이 거의 없고 오히려 볼 계획이 없었거나 알지 못했던 시리즈에 관심을 가진 적이 더 많다라고 대답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입소문 마케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빈지와칭이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선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기존 드라마가 아닌 새로 제작한 드라마를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2013년 당시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국 콘텐츠의 경우에는 약 10억에서 30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컨텐츠를 이틀 또는 일주일 만에 몰아볼 수 있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만 단기간에 몰아보고 구독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회차당 차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달간에 걸쳐서 구독자를 견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러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빈지와칭을 자신만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요. 넷플릭스 경영진 미팅에 참여했던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기도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라고 또 아주 잘된 결정이었다고 안도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어렵게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넷플릭스는 최초의 오리지널 컨텐츠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1을 에피소드 13편을 한꺼번에 공개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우스 오브 카드가 공개되자마자 미국 내 넷플릭스 구독자는 200만 명, 해외 구독자는 100만 명이 증가했고요. 당해 넷플릭스의 순이익은 3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조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997년 설립 이후 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때 실적 부진으로 나스닥 퇴출을 걱정했던 넷플릭스는 미디어 공룡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이 성공이 빅데이터 덕분이었을까요? 빅데이터는 이미 패턴을 파악했지만 왜 그 패턴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왜를 알기 위해서 빅데이터 너머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의 액션으로 옮긴 것이죠. 그게 바로 넷플릭스가 성공한 원인입니다. 많은 회사는 리서치를 할 때 데이터가 많으면 인사이트가 나올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가격이 비싸도 왜 잘 팔리는지, 특정 현상이 왜 유행하는지 빅데이터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동 패턴의 이유를 모르는 빅데이터는 반쪽짜리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는 반드시 맥락이 있고 그것을 파악해야만 비로소 숨겨진 의미가 드러납니다. 비즈니스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넷플릭스의 사례처럼 빅데이터 너머에 있는 왜라는 이유를 담은 그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 함은 빅데이터 너머에 있는 소비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한다는 그 행동 패턴을 알려준다면 빅데이터는 소비자가 어떤 맥락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빅데이터가 정량적인 데이터라면 빅데이터는 정성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집한다면 빅데이터는 참여 관찰, 인터뷰 등 인간 학습을 통해서 수집하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준다면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의 미래를 예측해 줍니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오랫동안 빅데이터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칭송받았고 빅데이터는 주관적이고 믿을 만하지 못한 정보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도 우월을 가를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빅데이터를 과소평가한 것은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양이 적고 또 개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은 적지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스토리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을 제대로 분석해야 기업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샘플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인사이트의 깊이입니다. 빅데이터는 샘플 크기는 작더라도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도 결국 인간이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볼 때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길 원한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채운 반쪽짜리 진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시각과 빅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빅데이터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빅데이터가 내다보는 미래를 준비하라로 하겠습니다.